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했어요. 이 왼쪽에는 김조광수라는 사람, 오른쪽에 김승환이라고 하는 동성 커플입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저녁 뉴스에 이 사람들이 다 등장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그런 2013년도 8년 전 사건입니다. 그래서 9월에 결혼식 하고 12월에 13년 12월에 혼인 신고를 했는데 서대문구청에 보시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한 명이 여자 역할도 하고 여기서 멈춰 주시죠. 이게 결혼식 사진인데 결혼식을 서울시청 광장에다 신청을 했는데 그걸 서울시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시청 광장에다 결혼식 하겠다고 공표하고 그 당시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박원순 시장 다 초청해서 결혼식 하겠다라고 공표하고 기자회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거기서는 못하고 그 옆에 청계천 광장에서 그 다리 위에서 지금 결혼식 하는 거예요. 기자 불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12월 달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서대문구청에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봐요. 눈물로서 호소하는 이런 기자회견을 계속 벌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뒤에 2014년 5월에 그 다음에 5월에 여기서 수도없이 해주세요. 막강한 변호인단을 대동해서 구축을 하게 됩니다. 무려 변호사가 50명이나 돼요. 이 사람들의 변호를 맡아주겠다고. 그 대표적인 변호사가 참여연대 공동대표라는 이석태라는 사람, 참여연대 대표입니다. 좌파 대표죠. 여기 이 사람을 비롯해서 50명이 넘는 변호인단들이 이 사람을 변호하겠다고, 이 성소수자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법정 투쟁을 벌이는데 그 다음 해인 2015년 6월에 미국 연방법원에서 동성결혼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합헌이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미국도 하는데 대세가 이러니까 우리도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15년 7월에 혼인신고 불복. 왜냐하면 서대문구청에서 이거 못 해준다, 혼인신고 못 해준다 했더니 불복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그래서 한국 최초 동성결혼 관련 재판이 이 사람들로 시작을 해요. 이 사람들로. 그래서 서부지법 앞에서, 법원 앞에서 미국도 했는데 우리도 해야지 하면서 이 여론몰이를 해서 기자회견 하게 되는 게 아까 그 눈물의 기자회견입니다. 변호인단이 50명이니까 얼마나 빵빵해요. 근데 그와 반면에 서대문구청의 변호인단이 1명입니다. 1명. 그 1명도 제가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서대문구청의 변호사도 사실 이 관련 사건에서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서대문구청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 자문을 하는 자문 변호사 1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무관하게,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죠, 변호사가. 이런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켜본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기독교인 무료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하겠다고 해서 6명이 등장해가지고 서대문구청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전후 사정을 얘기하고 해서 이 변호사들을 영입해라, 무료로 변론해 줄 테니까, 서대문구청의 편에 서서 변론을 해줄 테니까 해가지고 서대문구청에서 다행히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2015년 7월 27일 날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국민연합 이용희 대표님이라고 하는 분이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게 바로 이 국회 앞에서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회 앞에서 열기 시작해서 탄원서를 무려 5만 5천 장을 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교회들이 더 많은 탄원서를 받아서 심지어 20만 장이 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이런 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특히 2015년 8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고, 10월 1일 날 국회에서만 이렇게 반대 기자회견을 하면 안 되겠다, 목소리를 더 높여서 해야겠다, 국민들이 알도록 해가지고 대법원 앞에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장면 한번 올려주시죠. 대법원 앞에서 10월 1일 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는데, 왜냐면 여론몰이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지막, 비 오는 날에도 저렇게 많이 온 거예요. 원래 기자회견 하겠다고 소수가 모이기로 했는데 저 소식을 접한 기독교인들이 저 앞에 와서 기도해 주겠다고 해서 왔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온 거예요, 예상보다.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경찰이 이 모인 걸 보고 저건 기자회견이 아니라 집회다, 불법 집회다. 왜냐하면 기자회견은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집회는 신고를 하고 집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한 불법 집회다 해서 경찰이 불법 집회를 간주해서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법원 앞에 이제 기자회견에 예상 못한 이런 많은 인원 때문에 이게 이제 여론의 이제 도마 위에 오르게 되죠. 실질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로 충돌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최자로 이 이용희 대표 또 박원규 사무총장이라고 이런 분이 기소돼서 경찰로 송치되는데 법원의 판결이 1심이 이 대표한테는 30만 원, 박총무한테는 50만 원 벌금을 내라 이런 판결이 떴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저쪽 그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줬죠.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벌금을 내고 끝내려고 했는데 다시 기독교 변호사들이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 다시 등장해서 우리가 무료로 변호를 해줄 테니까 싸워라 해서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식 재판 이후에 5년 동안의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2심에서 다행히 이 대표님은 무죄로 판결이 나고 박총무님은 여전히 그냥 50만 원. 그래서 2심은 조금 유리한 상태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경찰이 고발한 이후에 6년 동안 싸움을 해서 2021년까지 싸운 거예요. 2021년까지. 근데 마지막 대법원 심판에서 이 대표도 무죄, 박총무도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기사로 어떻게 떴냐, 이 모든 일을 기나긴 싸움이었는데 이 모든 사실 대표적으로 동성 커플하고 붙은 최초의 법정 판결이기 때문에 단순히 집회 신고에 검찰로 송치된 게 아니라 이것은 동성 커플에 대한 합법화의 그런 법원의 손을 들어주느냐 아니면은 우리 쪽에 손을 들어주냐 그런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한 거였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 모든 일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변호사와 이 대표단들의 그런 이제 기사가 이제 조금 떴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벌금을 냈어도 우리는 감사를 드렸을 것이다. 왜냐? 이 땅의 심판이 주가 아니고 이 땅의 심판이 다가 아니라 최종 심판은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옳은 것을 진리를 전달했을 뿐이다. 그래서 최종 심판하는 주님만이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멋진 인터뷰를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좋은 공의롭게 판결이 이렇게 2021년도에 나서 이런 영향 때문인지 이 김조광수 이 사람들이 포기를 계속 안 했어요. 계속 항소하고 계속 했는데 그것을 법원에서 다 각하시키고 혼인 신청도 다 각하시키는 이런 일이 이제 결과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계속해서 불복했는데 불복하는 것조차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법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런 노력, 기도와 이렇게 적극적인 기독교인들 또 변호사들의 참여로 인해서 동성 커플 아직도 동성 결혼과 이 성평등, 성차별 이런 금지법 이런 것들을 막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막은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분들의 인터뷰처럼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앞으로도 이분들 인터뷰가 그래요.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막아서는데 앞장서겠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이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교회에서도 이런 일에 앞장서는 기런평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도움을 준 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사정이 여의치 않고 또 코로나 시대라 참 물질적으로 도움은 못 주고 있지만 이 호시탐탐 노리는 것은 계속 끊이지 않고 거의 지금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이 합법화를 진행하려고 국회에서 계속 입법 신청을 하고 있는데 기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이렇게 애써 주시기를 제가 부탁하는 마음에서 이런 기사를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